바꿔쓰기 점수는 단순 지능이 아니라 수행 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왜 어떤 사람은 바꿔쓰기 점수가 낮게 나오냐예요. 답은 그렇죠. 머리 문제가 아니라 수행 조건 문제일 수 있다예요. 그러니까 바꿔쓰기 점수는 속도, 주의, 어텐션, 불안 등 수행 요인의 영향을 강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불안 및 정확성에 대한 강박, 주의 산만, 학습장애, 나이 및 동기 수준, 시간 압박하에 작업 능력, 이게 답이 돼요. 하나씩 살펴보면 우선 바꿔쓰기의 본질은 그렇죠. 빨리 정확하게 집중해서 하는 과제예요. 그래서 첫 번째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안에 해야 해요. 느리면 점수가 낮겠죠. 완벽주의면 더 느려져요. 그래서 시간 압박, 여기에 강박과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 주의 집중이에요. 계속 집중해야 해요. 만약에 주의 산만하면 그렇죠. 실수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주의 산만과 연결이 됩니다. 또 학습 숙련이에요. 그러니까 기호, 숫자, 매칭, 학습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학습 장애는 수행 저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 장애와 연결되어 있고 정서와 동기예요. 그러니까 불안, 동기 영향인 거죠. 불안이 높으면 속도가 낮아져요. 동기가 낮아지면 노력도 낮아져요. 그래서 불안과 동기 수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발달 요인이에요. 나이 영향이 있어요. 아동 노인은 속도가 낮아요. 그래서 나이와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속도, 주의, 학습, 정서, 발달 이걸 기억해야 돼요. 빨리 못하고 집중 안 되고 배우기 어려우면 점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바꿔쓰기 점수는 불안과 완벽주의, 주의 산만, 학습장애, 연령 및 동기 수준, 시간 압박하에 작업 능력 등의 영향을 받는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바꿔쓰기는 지능보다 수행 속도와 주의에, 그러니까 어텐션에 영향을 더 받는다예요. 그래서 상담에서 바꿔쓰기가 낮다. 이것을 지능 낮다로 연결하면 안 돼요. 가능성 있는 게 ADHD, 불안, 완벽주의, 동기 부족, 속도 문제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봐야 합니다. 왜 느렸지? 이렇게. 그래서 바꿔쓰기 점수는 지능보다 처리 속도와 어텐션 주의, 정서적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상담 현장에서 바꿔쓰기 점수가 낮게 나오면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하죠. 처리 속도가 느리다, 집중력이 부족하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거죠. 왜 느렸는가? 먼저 ADHD와 불안을 구분해야 합니다. ADHD는 지속적으로 산만하고 실수가 많고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는 패턴이 보입니다. 반면 불안은 지나치게 확인하고 속도를 늦추고 실수를 피하려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한마디로 ADHD는 놓치고 불안은 멈춘다예요. 다음으로 처리 속도 지수 PSI가 낮을 때입니다. 이건 단순 능력 문제가 아니라 속도와 효율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속도를 요구하기보다 구조화하고 시간을 충분히 주고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검사 자체를 봅니다. 바꿔쓰기는 기억하고 쓰고 반복해야 합니다. 학습에 플러스 운동이 포함되는 거죠. 기호 찾기는 그냥 눈으로 빠르게 찾는 과제예요. 그래서 바꿔쓰기가 낮다. 학습 기억 문제가 좀 있다. 기호 찾기가 낮다. 순수 속도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해석은 바꿔쓰기가 낮고 지각 출원이 높다 하면 이건 매우 중요한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빠르지만 표현 속도가 따라오지 못한다예요. 이 경우 우리는 절대 지능이 낮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행동 관찰이에요. 그러니까 점수보다 더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계속 지우는가? 불안이죠. 산만하게 시선을 옮기는가? ADHD입니다. 포기하는가? 동기. 입니다. 너무 느리게 하는가? 완벽주의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죠. 점수는 결과고
행동은 원인이다. 그래서 바꿔쓰기 점수는 지능이 아니라 수행 방식의 결과이므로 주의, 정서, 동기, 행동 패턴을 함께 해석해야 합니다. 느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왜 느린지를 모르는 것이 문제인 거죠. 문제의 원인에 따라 상담자의 반응은 그렇죠. 달라져야 합니다. 즉, 같이 느려 보여도 원인이 다르면 개입도 달라져야 하죠. 이걸 모르고 모두에게 똑같이 집중하세요, 빨리 하세요, 괜찮아요 라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먼저 몇 개의 짚고 가면 우선 산만하면 구조화, 불안하면 정서적 안정과 예측 가능성 제공, 느리면 처리 시간 보장과 속도 압박 감소. 이 세 개는 어때요? 각각 다른 문제를 다루죠. 우선은 산만함은 주의 조절 문제고요. 불안은 정서 조절 문제예요. 느림은 처리 속도와 수행 방식 문제입니다. 즉, 상담자는 겉으로 보이는 행동만 보지 말고 그 행동 뒤에 기제를 봐야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산만하면 구조화한다라는 뜻은 산만한 내담자는 단순히 이제 의지가 약한 사람이 아니죠. 대개는 다음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주의가 쉽게 분산되거나 과제가 길면 핵심을 놓치거나 한 번에 여러 자극이 들어오면 정리가 안 되거나 해야 할 순서를 머릿속에서 유지하기 어렵거나 시작은 하지만 끝까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 상담자가 자유롭게 열어두고 편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만 하면 어때요? 오히려 내담자는 더 흩어져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구조화입니다. 구조화란 무엇인가? 쉽게 말하면 내담자가 집중할 수 있도록 상담의 틀과 순서를 분명히 해주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상담자가 외부 구조를 제공해서 내담자의 주의와 사고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이건 특히 주의 조절 어려움, ADHD 경향, 처리 속도 저하, 작업 기억 약화가 있는 경우 중요하죠.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 상담 목표를 잡고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은 세 가지만 볼게요. 첫째는 최근 스트레스, 둘째는 과제 미루기, 셋째는 다음 주 실천 계획입니다. 이러거나 지금은 검사 결과 중 처리 속도 부분만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담자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예는 질문을 짧고 구체적으로 하는 건데 산만한 내담자에게 요즘 삶 전반은 어떠세요? 이 질문 어때요? 이 질문보다는 최근 일주일 동안 가장 힘들었던 상황 한 가지만 말해주세요가 훨씬 효과적이겠죠. 즉 구조화의 핵심은 열린 질문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가 답할 수 있는 단위로 쪼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에 하나만 다룬다예요. 그러니까 산만한 내담자는 동시에 여러 주제를 던지면 핵심을 놓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업, 대인관계, 가족, 진로, 자기 비난 이 5개를 한꺼번에 다루지 말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시급한 건 과제 시작이 어려운 부분 같아요. 그 문제부터 먼저 볼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시각적 구조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눈에 보이게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메모, 체크리스트, 회기 구조 안내, 상담 목표 요약, 다음 회기 과제 카드. 주의가 약한 사람은 머릿속 정리보다 외부 시각 단서가 더 도움이 됩니다. 이는 실행 기능 보조 전략과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요약을 자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만한 내담자는 자기 이야기 속에서 길을 잃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담자가 중간중간 정리하면 지금 문제는 세 가지입니다. 혹은 지금 말씀하신 핵심은 시작이 어렵고 중간에 흐트러지고 마감 직전에 불안해진다는 거죠. 처럼 구조를 재정리해 주어야 합니다. 산만한 내담자에게 이런 구조화가 왜 효과적인가 하면
이론적으로 보면 이를 실행 기능 보조라고 해요. 그러니까 비고츠키의 발달적 비계 개념으로부터 이해할 수도 있고,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과제 구조화와 자기관리 훈련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상담자는 단순히 듣는 사람이 아니라 내담자의 사고와 행동이 무너지지 않도록 임시 구조물을 제공하는 사람이죠. 다음 케이스, 이제, 불안하면 안심시키기라는 뜻은 뭘까요? 이 표현은, 조심해서 좀 이해를 해야 해요. 여기서 말하는 안심시키기는 단순히 괜찮아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런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일시적으로는 편할 수도 있지만 지속되면 불안을 다루는 힘을 약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진짜 의미는 뭐냐? 그러면 내담자가 위협으로 지각하는 상황을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것으로 재경험하도록 돕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한 내담자에겐 흔히 이렇게 작동합니다. 실수는 실패, 실패는 무능, 무능은 비난과 거절과 손상,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요. 그래서 과제나 검사 상황에서 지나치게 조심하고 확인하고 속도를 늦추고 얼어붙거나 시작을 미룹니다. 즉 문제는 실력 부족이 아니라 위협 해석입니다. 안심시키기의 핵심 요소는 첫 번째가 평가받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사는 잘하고 못하고를 가르는 시험이 아닙니다. 빠르게 하는 것보다 현재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를 보는 과정입니다. 이 말은 수행 압박을 낮춰줍니다. 두 번째는 예측 가능성을 줍니다. 불안은 예측 불가능할수록 커집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무엇을 할지, 얼마나 걸리는지, 어느 정도가 정상 반응인지, 이런 것들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부터 10분 정도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 결과를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혹은 이런 유형의 과제에는 긴장해서 느려지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건 어떤가요? 단순 위로가 아니라 정상화입니다. 그리고 실수에 대한 의미를 재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내담자는 실수를 위험으로 해석합니다. 상담자는 이를 바꾸어 주어야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수가 있다는 건 집중이 깨졌다는 정보일 수 있지만 곧바로 능력이 낮다는 뜻은 아닙니다. 혹은 지금 중요한 건 완벽한 수행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속도가 떨어지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는 CBT의 인지 재구조화와 연결이 되는 거죠. 네 번째는 정서 조절을 먼저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상태에서 바로 분석하고 충고를 하면 잘 안 들어가요. 먼저 호흡 안정, 속도 늦추기, 감정 명명, 현재화가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 지금 긴장이 올라온 것 같아요. 잠깐 숨 한번 고르고 다시 보겠습니다. 혹은 틀릴까봐 몸이 먼저 굳는 느낌이 있으신 것 같네요. 이처럼 이건 감정 조절을 언어화해서 내담자가 자기 상태를 다룰 수 있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은 그러니까 안심시키기 함정은 불안한 내담자에게 계속 절대 괜찮아요, 전혀 문제 없어요만 반복하면 그 순간엔 안정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확인 요구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강박적 성향이 있으면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적절한 표현은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도 해볼 수 있게 함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견디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이런 표현이 훨씬 더 적절합니다. 즉, 불안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견디면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노출 기반 접근 CBT, ACT의 수용 개념과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느리면 시간 보장이란 뜻. 어, 이 부분도 단순히 천천히 하세요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느린 내담자는 여러 부류가 있겠죠. 실제 처리 속도가 느린 경우, 완벽주의로 속도가 늦는 경우, 또한 불안 때문에 멈추는 경우, 이해는 되지만 표현 속도가 느린 경우, 작업 기억이나 시각, 운동, 협응이 느린 경우, 이들에게 계속 속도를 요구하면 어때요? 성능이 더 떨어져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시간 보장이에요. 그래서 처리 속도가 낮은 내담자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같은 일을 더 오래 걸려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은 해요. 이해도 해요. 다만 정리하고 반응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속도 압박을 주면 오류가 더 증가하고 자기 비난이 증가하고 회피가 증가하고 수행을 포기하는 걸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 보장은 단순 배려가 아니죠. 실제 능력을 왜곡 없이 볼 수 있게 하는 조건 조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시간을 보장하냐면 첫 번째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자가 느린 내담자에게 가장 흔히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가 뭐예요? 대답이 늦으니 바로 다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지만 느린 내담자는 아직 생각 중이거든요. 그래서 질문 후 침묵을 견디기, 말 끊지 않기, 그러니까 답을 대신 채우지 않기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과제량을 줄이고 시간을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린 내담자에게는 많이보다 끝까지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한 회기에 과제 3개, 대신 1개. 그리고 실천 목표도 작고 구체적으로 마감보다 지속성 강조하는 거예요. 포인트가. 그리고 속도가 아니라 질을 보게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린 내담자는 자주 이렇게 믿습니다. 빨라야 잘하는 것이다. 늦으면 무능하다. 이 믿음을 수정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느려도 정확하고 끝까지 하는 것이 강점일 수 있어요. 혹은 당신은 속도로 평가받을 때 손해를 보고 충분한 시간을 받을 때 강점이 드러나는 유형일 수 있습니다. 이건 강점 기반 상담의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 다음 환경 조정을 함께 설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린 사람에게는 개인 노력만 강조하면 안 됩니다. 실제 환경을 조정해야 해요. 예를 들어서 과제 시간, 과제 시작 시간을 앞당기기, 아니면 단계별 마감 만들기, 또한 방해 자극 줄이기, 시간 압박이 큰 상황에서 미리 준비하기, 그리고 학업 지원이나 합리적 편의 제공 검토. 이건 상담을 넘어서 실제 적응 지원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다 느려 보일 수 있어도 실제는 달라요. 산만한 사람은 초점이 자주 바뀐다거나 이야기의 흐름을 놓친다거나 지시를 잊어버린다거나 시작은 하지만 유지가 안 되는 사람, 이런 산만한 사람에게는 구조화, 단순화, 시각화, 단계화가 필요하고, 불안한 사람은 틀릴까봐 움츠려들고 지나치게 조심하고 확인을 많이 하고 실수의 의미를 과대평가하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고 정상화, 인지 재구조와 정서 조절을 이런 쪽으로 개입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 느린 사람, 이해는 하는데 반응이 늦어. 정리하는데 시간이 필요해. 압박이 생기면 더 무너지고 급하게 하면 실수가 늘어나. 이런 사람에게는 시간 보장, 과제 축소, 반응 대기, 환경 조정 같은 내용으로 이제 기법으로 개입을 해야겠죠.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기술보다 관점이죠. 상담자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못하지? 이건 안 돼요. 조금만 더 집중하면 될 텐데 이것도 안 되고
빨리 하라고 해야겠다. 이것도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런 태도는 내담자에게 무능감과 수치감을 줍니다. 대신 이렇게 해야겠죠. 이 사람은 어떤 조건에서 더 잘 기능하는가? 무엇이 이 사람의 수행을 방해하는가? 내가 구조를 바꾸면 이 사람의 실제 능력이 더 드러나는가? 즉, 상담자는 사람을 탓하는 대신 조건을 조정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에서 산만한 내담자에게는 오늘은 한 가지 주제만 정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혹은 지금 말씀을 정리하면 핵심은 두 가지예요. 제가 순서를 잡아드릴게요. 이런 표현을 쓰면 되고, 불안한 내담자에게는 이건 잘하고 못하고를 가르는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 긴장해서 더 조심스러우신 것 같아요. 또한 실수 자체보다 실수를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문장을 써야 되고, 느린 내담자에게는 조금 천천히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답을 바로 내기보다 정리할 시간을 드릴게요. 혹은 당신은 시간을 충분히 가질 때 강점이 더 잘 드러나는 유형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산만한 내담자에게는 외적 구조를 제공해서 주의와 실행을 보조하고, 불안한 내담자에게는 예측 가능성과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처리 속도가 느린 내담자에게는 충분한 반응 시간과 환경 조정을 통해 실제 능력이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이 느려 보여도 산만함은 구조가 필요할 뿐이고, 불안은 안전이 필요하고, 느림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걸 기억하면 됩니다.